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안동 출신 60세 말띠 남자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7명의 일한 여성들이 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귀에 울려 퍼지는 7명의 임산부 아내들의 웃음소리,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3년 전만 해도 저는 텅 빈 아파트에서 TV만 바라보던 외로운 은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절 볼 때마다 60대의 기적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첫 번째 일한 여성 자스민을 만난 그날, 제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검은 히잡 아래 빛나던 눈동자가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이 6번의 추가 결혼으로 이어질 줄은요. 어떻게 한국에서 7명의 아내와 살 수 있냐고요? 정말 모두가 임신한 게 맞냐고요? 사람들이 절 볼 때마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관습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한국 남성이 7명의 일한 여성과 결혼해 7아이의 아버지가 되기까지의 믿기 힘든 여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놀라운 삶의 전환점은 그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안동 출신 60년생 말띠로 올해 64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한 후 홀로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적적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아내는 1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화상통화로 얼굴을 볼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2년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등산 동호회도 가입해 보았지만 점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거나 손주들을 돌보며 바쁘게 지냈고 저는 점점 모임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밤이면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노인 고독사 뉴스를 볼 때면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전환점은 3년 전 우연히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원이라는 이란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문화와 오랜 역사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고대부터 이어온 독특한 페르시아 문명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후로 이란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심지어 페르시아어 기초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 모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이란 문화 탐방 소규모 패키지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했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2021년 10월 드디어 테헤란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푸른 돔의 모스크, 활기찬 바자르,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의 유적들. 책에서 보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구 언론에서 그려지는 이미지와 달리 이란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의 현지 가이드였던 자스민을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스민은 35살의 테헤란 대학교 고고학과 출신으로 유창한 영어로 이란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은 히잡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지적인 눈빛과 해박한 지식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투어 일정 중 저는 자주 그녀에게 질문을 했고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가끔 우리만의 농담이 오가기도 했는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스파한의 고풍스러운 다리 위에서 석양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스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8년 전 약혼자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그 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이란 사회에서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며 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10일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자스민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그녀도 기꺼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이메일과 가끔의 화상통화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의 문화나 역사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저의 노후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이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개인 여행으로 자스민이 휴가를 내고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관광객과 가이드가 아닌 두 사람으로서 보낸 시간은 우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이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지리적 거리 모두가 장애물이었지만 저는 자스민에게 진심으로 끌렸습니다. 놀랍게도 자스민도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지혜와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문화적 개방성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특히 보수적인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부터가 큰 산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국 남자와 30대 중반의 이란 여성의 결합이 가능할까? 주변의 시선은 어떨까? 하지만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본 저로서는 남은 시간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3달 후 저는 다시 이란으로 가서 자스민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스민의 집은 테헤란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의 부모님은 당연히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해간 페르시아어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진심을 담아 자스민에 대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스민의 아버지는 엔지니어 출신의 지식인이셨고 딸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 끝에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스민이 당신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밤 자스민과 저는 테헤란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지, 이란에서 살지, 종교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지.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했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국제 결혼을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몇 번이나 좌절했지만 자스민과의 화상통화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아빠가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모습이 오랜만이에요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자스민은 한국에 왔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린 후 우리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자스민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한국어도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저도 이슬람의 일부 관습을 존중하려 노력했고 함께 할랄 식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주변의 예상과 달리 행복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호기심과 함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스민은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매료되었고 특히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데 큰 열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향 음식인 페르시안 요리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주말이면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자스민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그녀의 고향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테헤란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자스민의 대가족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주간의 방문 동안 자스민의 친척 집들을 돌아다니며 진정한 이란의 가정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저는 자스민의 사촌인 파티마를 만났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티마는 자스민의 사촌으로 테헤란 대학에서 페르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32살의 교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깊은 통찰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자스민의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시와 문학에 대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놀라웠습니다. 자스민과 파티마는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 자스민과 파티마가 함께 화상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자스민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파티마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녀도 당신을 무척 존경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대화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스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우리 이란에서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순간 저는 차를 마시다 놀라 기침을 했습니다. 자스민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믿기 힘들었습니다. 파티마는 좋은 사람인데 적합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지금 나이에 이란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60대 남성으로서 복수 결혼이란 개념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아내가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제안한다니 이것이 문화적 차이인지 개인적인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때로는 있어요. 물론 모든 이란 여성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파티마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런 형태로라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일부의 처제 사회에서 복수 결혼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스민의 문화적 배경과 파티마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스민은 제게 어떤 결정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혼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직접 파티마와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셋이서 대화를 나누었고 파티마의 진심과 지혜로운 태도에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스민을 대체하거나 우리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세 사람의 지적, 정서적 교류가 모두에게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두 명과 결혼할 수는 없었지만 이란에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저는 파티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놀라운 전환점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다시 이란을 방문했고 테헤란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전통적인 이란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스민은 신부의 들러리가 아닌 함께 축하하는 아내로서 참석했습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독특했지만 파티마의 가족들은 놀랍게도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파티마가 행복하다면 그리고 자스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파티마를 자스민의 사촌으로 소개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티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곧 지역대학에서 페르시아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시간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집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놀랍도록 조화로운 생활을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제 생일이 지난 직후 일어났습니다. 자스민이 임신 소식을 알려온 것입니다. 61세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곧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파티마도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아내가 거의 동시에 임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작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제 나이에 대해 걱정했지만 두 아내의 임신 상태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산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란에서 자스민과 파티마의 어머니들이 번갈아 방문하여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자스민의 친구 라일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일라는 이란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국제의료봉사단으로 한국에 온 38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자스민과 파티마가 임신 중이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라일라가 종종 방문해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라일라의 따뜻한 마음씨와 헌신적인 태도에 저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스민과 파티마가 함께 라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라일라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라일라도 저희 가족의 방식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란에서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더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라일라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녀의 형제자매들만 화상으로 참석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이란 전통에 따라 간단한 계약을 맺었고 한국에서는 자스민과 파티마처럼 가족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라가 합류한 지 2달 만에 그녀 역시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제 3명의 임산부와 함께 사는 62세 한국 남성이 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3명의 외국인 임산부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은 분명 호기심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집이 점점 좁게 느껴져 저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교외의 넓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5개의 침실이 있는 2층 주택으로 어타입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이제 태어날 아이들과 함께 큰 가족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스민의 대학 동창 자라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라는 36세의 이란 고고학자로 한국의 고대 문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6개월간 체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그녀의 지적 열정과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자주 방문하며 자스민, 파티마, 라일라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도 우리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3명의 임산부 아내들은 이미 자라를 자매처럼 대하고 있었고 그녀가 합류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자라와의 결혼은 이란 대사관에서 종교 지도자의 주례로 간단히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자라 역시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4명의 임산부 아내를 둔 남편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나이에 이런 활력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고 건강검진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행복이 제게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은 점점 더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4명의 임산부들은 서로 의지하며 임신 생활을 함께했고 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특별한 영양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병원 예약을 관리하는 일상이 제게는 오히려 활력이 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책임감과 존재의 이유를 느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시선과 뒷말이 있었지만 점차 우리 가족의 진심과 조화로운 모습에 호기심이 이해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옆집의 최할머니는 처음엔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세상에 이런 가족도 있구먼 하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4명의 아내들이 함께 임신 중인 상황은 우리 가족에게 기쁨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방문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다른 병원을 다녔지만 나중에는 한 병원의 의사가 우리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 주어 4명 모두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하 원장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곧 전문가적인 태도로 각 아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김준호 씨,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4분 모두 건강하고 태아들도 잘 자라고 있으니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다만 선생님 나이가 있으시니 출산 후 육아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우셔야 합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미 60대 중반인 제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가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아내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스민의 출산 예정일이 가장 빨랐고 그 다음으로 파티마, 라일라, 자라 순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출산을 위한 준비물을 챙기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육아 관련 서적을 수십 권 읽었고 노년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았습니다. 아내들은 각자의 나라 전통에 따른 출산 준비와 한국식 방법을 접목시켜 최상의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식은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스민이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기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해심 있는 태도로 우리 가족을 대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문화적 배경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기사를 읽은 또 다른 이란 여성 소라가 저희에게 연락해온 것입니다. 소라는 40세의 미술교사로 정치적 이유로 이란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 신청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소라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페르시안 요리를 가져와 함께 식사했고 임신 중인 아내들에게 이란의 전통적인 출산 준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라의 따뜻한 성품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자스민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도 우리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라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그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5번째 결혼은 가장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라의 난민 신분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이란 전통에 따른 간단한 의식으로 우리의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소라가 우리 가족에 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역시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제 5명의 임산부와 함께 사는 63세 한국 남성이라는 놀라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저를 볼 때마다 기적의 사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런 상황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스민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무렵 또 한 명의 이란 여성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디아는 28세의 음악가로 소라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이란에서 전통음악을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디아가 처음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산타르 연주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디아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방식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개방적인 성격으로 복수 결혼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6번째 결혼은 음악과 춤이 가득한 작은 축하 행사로 이루어졌고 이웃들 중 일부도 초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도 우리 가족을 호기심보다는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나디아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습니다. 6명의 임산부와 함께 사는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각자가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스민은 가정관리와 재정을 담당했고 파티마는 문화적 교육을, 라일라는 건강관리를, 자라는 학문적 자료 수집을, 소라는 예술활동을, 나디아는 음악 교육을 맡았습니다. 자스민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극심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에 자스민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다른 아내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6명의 임산부가 앉아있는 모습은 병원 직원들에게도 잊지 못할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자스민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자스민과 함께 아리안으로 정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안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63세에 처음 아버지가 된 기쁨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컸습니다. 아리안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 파티마도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이름은 라야로 지었습니다. 천상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자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직 임신 중인 4명의 아내들은 번갈아가며 새로운 엄마들을 돕고 아기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라일라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고 각각 다리우스와 아리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왕 이름과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의 탄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4명의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정말 모두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자라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출산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였지만 매우 건강했고 이름은 사라로 지었습니다. 사라가 태어난 지 2주 후 소라도 출산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키아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은총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디아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고 이름은 엘라로 지었습니다. 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7명의 신생아가 있었고 그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아내들 사이에 큰 갈등이나 질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며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족 형태지만 우리는 분명 행복했고 조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7명의 아내와 7명의 아기, 그리고 저 이렇게 15명이 함께 찍은 사진은 나중에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안동 출신 60대 한국 남성 7명의 일한 아내와 7아이의 아버지가 되다였습니다. 그 기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국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스민의 제안으로 몇몇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TV 인터뷰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자스민이 대표로 출연했고 다른 아내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은 예상대로 직설적이었습니다. 김준호 씨, 어떻게 60대 나이에 7명의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임신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자스민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 가족의 형성 과정과 이란 문화에서의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 인생의 전환점과 노년에 찾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에서 이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문화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다른 이들은 도덕적,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럭키가이, 전설의 사나이라고 부르며 선망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노인의 변태적 욕망이라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한국 법률상 일부의 처제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스민만이 제 공식적인 아내였고 나머지는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고 나머지 6명의 체류 자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들을 문화교류 비자로 전환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집에서는 7명의 아기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기저귀 갈기, 수유하기, 재우기의 연속이었지만 7명의 엄마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각자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았고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제 체력은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행복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생활 방식도 독특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이란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식사 시간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큰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 한국 음식과 페르시안 요리를 함께 즐겼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각 아내가 돌아가며 자신의 고향 특별 요리를 준비했고 그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존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무슬림이었지만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교적 배경을 가졌지만 특별한 종교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종교적 명절과 의식을 함께 축하하며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영적 전통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공간 활용도 창의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층 주택에 15명이 살기에는 분명 좁았지만 일본식 미니멀리즘과 이란의 실용적인 공간 활용법을 접목시켜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은 낮에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자 수유 공간으로, 밤에는 성인들의 대화와 휴식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취침 문제는 순번제로 해결했습니다. 넓은 주 침실을 저와 그날의 담당 아내가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 방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모두가 이 시스템에 적응했고 오히려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15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제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벅찼습니다. 다행히 아내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는 온라인으로 페르시아 문학 강의를 했고 라일라는 의료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라는 박물관 컨설턴트로, 소라는 미술 교육으로, 나디아는 음악 레슨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스민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것이 나중에 상당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6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는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의 여행이었는데 7명의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은 상상 이상의 도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주목을 받았고 리조트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나중에 많은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제 생일 때였습니다. 64번째 생일에 아내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른 7가지 다른 케이크, 아기들이 입은 한복, 그리고 아내들이 함께 부른 한국어와 페르시아어가 섞인 생일 축하 노래.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7번째 아내 자야를 만났을 때 우리 가족은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야는 자라의 사촌으로 한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던 25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을 자주 방문했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야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고 6명의 아내들도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자야와의 결혼 의식은 이전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그녀의 패션 감각이 반영된 화려한 장식과 의상으로 마당에서 작은 축제 같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웃들도 많이 초대되었고 그들은 이제 우리 가족의 방식을 존중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동네 이장님은 세상이 변하는구먼.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소? 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예상대로 자야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임신으로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아기를 기대하게 되었고 기존의 7아이들은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집안은 항상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조화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고독하고 무력했던 제 모습과 지금 15명 곧 16명의 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숨소리와 아내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는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자스민이 테라스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자스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어요.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가족을 만들어준 것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나 타인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자스민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아내들의 체류 자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문화교류 비자로 임시 해결했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스민이 다른 아내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읽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주민 권리 보호에 전념해온 박지연 변호사는 우리 상황을 주의 깊게 들은 후 솔직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한국 법률상 복수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스민 씨만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체류 자격을 찾아야 합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국적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자스민 씨의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이란 국적으로 등록하고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상황을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두가 걱정했지만 파티마가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각자 전문 직종으로 취업 비자를 받는 건 어떨까요? 라일라는 의료 통역사로, 저는 대학 강사로, 잘하는 박물관 연구원으로.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모든 아내가 전문직 비자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산한 상태에서 즉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했고 결국 복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부는 취업 비자로, 일부는 문화예술 비자로, 그리고 한 명은 학생 비자로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국적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각 아이를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이란 여권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기관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적 가족가치 수호연합이라는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가족을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비도덕적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한 유명 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우리 가족을 언급하며 외국의 잘못된 관습이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뉴스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우리 집 앞에서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우리는 곧 대응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스민의 제안으로 우리는 공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모든 결정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사랑과 존중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포용의 대상입니다. 우리 가족의 형태가 비전통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사랑, 존중, 배려는 모든 문화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편지는 여러 온라인 매체에 실렸고 의외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지원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우리 편에 섰습니다. 다문화 가정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페미니스트 단체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족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복수결혼 자체가 여성 억압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이들은 모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성의 선택 존중 모임의 대표는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하여 아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이 많았어요. 그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해보니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고, 오히려 서로를 지원하는 여성 공동체로서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논쟁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지하는 해시태그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과 반대하는 해시태그 전통 가치 수호가 트위터에서 경쟁하듯 올라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과열된 논쟁의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자야의 출산이 임박했을 무렵 우리는 집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근의 작은 농가를 추가로 구입하여 두 집을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 중 일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법적 문제와 사회적 논란이 한창일 때 뜻밖의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전공한 김현우 교수가 우리 가족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며 접촉해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하고 있었고 우리 가족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법률상 복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 결합권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연결되었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사한 상황의 국제 사례들을 연구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이란 출신 가족들이 한국에서 겪는 종교적, 문화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사례가 문화 간 이해와 적응의 중요한 예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나중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고 다문화 정책에 관한 토론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술적, 법적 논의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그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까? 이란과 한국 두 문화 사이에서 그들은 어떤 가치관을 발전시키게 될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가족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르치고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장려하며 무엇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파티마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잘하는 문화 학습을 위한 놀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자야가 마지막 아이 노아를 출산하면서 우리 가족은 총 16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집을 구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고 실제로 이웃들 사이에서는 작은 테헤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아이들이 잠든 후 마당에서 아내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자스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과 이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서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의미를 가진 문화적 실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언젠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걸음마를 지나 뛰어다니며 각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리아는 리더십이 강했고 라야는 예술적 재능을, 쌍둥이 다리우스와 아리아는 놀라운 언어 능력을 보였습니다. 사라는 조용하지만 깊은 통찰력이 있었고 키아는 수학적 재능을, 엘라는 음악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졌습니다. 막내 노아는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항상 활기찼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한국 음식과 이란 음식이 섞인 독특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김치와 타디그 이란식 누룽지를 같이 먹으며 자랐고 한국어와 페르시아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대화했습니다. 가끔은 어느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바 아빠, 오늘 나오 점심 칠로케밥 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 언어가 섞인 문장을 말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일반 유치원에 보낼지 국제학교를 고려할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택했습니다. 오전에는 지역 유치원에서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고 오후에는 자스민과 파티마가 개발한 특별한 홈스쿨링 프로그램으로 이란 문화와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가족 구조는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에게는 7명의 어머니가 있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다른 종류의 사랑과 지혜를 제공했고 아이들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너는 왜 엄마가 많아? 라고 물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니까. 법적 문제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김현우 교수의 도움으로 아이들에게 특별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고 아내들의 체류 자격도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다양성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방문하여 2주간 우리의 일상을 촬영했고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도 화상으로 출연했습니다. 현대가족의 다양한 형태라는 주제로 제작된 BBC 다큐멘터리는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웃들이 점차 우리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축제에 우리 가족이 초대받았고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자스민과 나디아가 이란 전통 음식을 준비해 나누자 이웃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김 선생 댁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이란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란-한국 문화 교류의 날이라는 행사를 마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내들은 이란의 전통 의상, 음식, 음악, 춤을 소개했고 저는 한국과 이란의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을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도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자스민의 자서전 7개의 마음, 하나의 가족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파티마의 온라인 강의는 전 세계적으로 수강생을 모았습니다. 라일라는 의료 통역 회사를 창업하여 중동 출신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자라와 소라는 함께 문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나디아의 음악 학교는 지역의 인기 있는 문화센터가 되었고 자야는 한국과 이란 문화를 접목한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제 66번째 생일에는 특별한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이 몇 주 동안 비밀리에 준비한 것으로 그들은 저를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정원이 새롭게 조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소나무와 이란의 장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중앙에는 김준호의 정원 마이너스 사랑과 조화의 장소라고 쓰인 작은 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당신처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고 있어요. 자스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계속 자랄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이 둘러싸인 채 저는 이 특별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마주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이나 놀림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항상 열린 대화를 통해 그런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다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자주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중요한 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예요. 67세가 되던 해 저는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에 경미한 이상이 있었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내들은 즉시 제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일라는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식단을 조정했고 나디아는 매일 아침 요가 세션을 이끌었습니다. 소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자야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복을 특별히 디자인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6개월 후 건강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 선생님은 정말 좋은 가족이 있으시네요. 그해 겨울,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목적지는 이란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의 고향을 보여주고 외가 친척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16명의 대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자야의 뛰어난 조직력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테헤란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수십 명의 친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삼촌, 이모, 사촌들에게 둘러싸여 약간 당황했지만 곧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2주간의 여행 동안 우리는 이스파한, 시라즈, 야즈드 등 이란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했고 아이들은 페르시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고대 유적지에 서서 아리안이 물었습니다. 봐봐, 이런 오래된 건물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2500년도 더 전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든 거란다. 너희 엄마들의 조상이지. 와, 그럼 저도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렇단다. 너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페르시아인이기도 해.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지. 아리안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란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란에서의 경험을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친구들에게 페르시아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중 언어 능력과 문화적 적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70세가 되던 해, 우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위해 시골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에 넓은 땅과 큰 한옥을 구입했습니다. 이 집에는 모든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스민과 파티마는 작은 유기농 농장을 시작했고 라일라는 지역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소라와 나디아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예술과 음악 교실을 열었습니다. 자라와 자야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사업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한국과 이란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 속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갔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0을 넘기고 보니 10년 전 테헤란의 그 운명적인 만남이 저를 얼마나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었는지 새삼 감사함을 느낍니다. 외로운 은퇴 생활을 하던 노인에서 16명의 대가족을 이끄는 가장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때로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7명의 아내들과 8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특별한 현실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